네, 반갑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말복이에요. 네,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쳐서 더위가 물러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저녁에, 새벽에 너무 덥습니다. 근데 곧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조정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우지수, 나스닥 전부 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뭐 이미 그 월요일날 시황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PPI 지표의 발표,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CPI 지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PPI 지표 역시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고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쉬는 동안은 또 소매 판매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이번 주 내내 경제 지표는 일단 좋습니다.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재료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자, 다우지수가 1.04, 나스닥이 2.43, S&P 500은 1.68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4% 올랐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6%나 올라갔거든요. 어제 오늘 합쳐서 이틀 만에 10%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 뭐 하이닉스가 최근 거래일 동안에 한 20% 넘게 올라왔는데, 네,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증시가 2650포인트 정도까지 도달을 시켜주는데, 반도체 이쪽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또 이제 주가 좀 조정 나오니까 AI 끝났어, 반도체 끝났어, 뭐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또 이제 뭐 반도체 다시, 그 말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아무튼 뉴스 한번 보자고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였냐면, 이제 엔비디아 급등,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뉴스가 있어야 돼요. PPI 지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여기 있다. 그죠? 이거 먼저 볼게요. 인플레이션 걱정은 이제 끝났다. 네. 진짜 끝난 거 맞죠? 자, 뉴욕 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세를 이어갔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 즉 만드는 사람이 느끼는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서비스 도매 물가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고조되었다. 즉 이 제조하는 입장에서부터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네, CPI, 즉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 뭐 전부 다 올랐다, 아까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르면서 네, 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예전엔 인플레이션 요거 디스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또 악재는 뭐니 그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이거 나오니까 좋은 건가? 네. 도대체 얘들의 말을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나오면은 네, 뭐 이제 인플레이션 좀 둔화되니까 경기 둔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 해서 금리를 안 낮춘다, 네, 인플레이션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네, 말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되고요, 물건값이 좀 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PPI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0.1이 나왔구나. 네, 0.1이 나왔어. 예상치는 0.2였어요. 네, 근데 이 0.2도 지난번 수치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 낮을 것이 생각됐는데 그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했다. 그래서 전월은 2.7%였는데 상당히 크게 떨어졌고,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다. 지금 상품 가격은 0.6%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큰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도매 물가가 떨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매 물가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도 뭐 주목이 되겠지만은 이제 CPI 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CPI가
이게 전년 대비 3.2% 오를 거라고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구나. 지금 다른 쪽 예상치는 3.0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3.0만 나와도 바로 그냥, 네,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 월가에서 지금 은근히 좀 올려놨는데, 네, 지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3.0으로 잡혀 있었는데, 네, 지금 은근히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CPI가 3.0이 나와버리게 되면, 네, 이거 물가 떨어졌네요. 네, 금리 인하 갑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우리 추석 기간에, 다음 주가 아니, 다음 달. 네, 우리 추석 기간에, FOMC가 열리게 되거든요. 추석 명절 때. 그러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한 달 후에 금리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금리를 0.5%, 즉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금리를 이렇게 B컷을 때리게 되면,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세게 때리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0.25씩 꾸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갑자기 금리를 막 0.5%, 막 1% 이렇게 낮춰버린다. 이거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우크라이나 그때 이후에 금리가 크게 뛰었잖아요. 그렇게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 빅 스텝 해가지고 0.5% 올리니 0.75로 하니 물가를 잡아야 되겠니 생쇼를 했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뒀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괜히 이런 문제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연준의 존재 이유를 잘 모릅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 위기, 경제가 크게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시장 조절 역할을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금리의 급등,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혼란만 좀 가중시켜 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파월은 네, 곧 잘릴 거예요. 네, 더 이상 더는 안 해먹겠지. 네. 자,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각각 엔비디아가 6.5%, 테슬라가 5.24% 급등했어요. 메타는 2.4%, 아마존 2.06,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다 올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조금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뉴스를 제가 아까 잠깐 훑어봤는데 생각보다 네, 2차전지 쪽에 뉴스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좀 이따 뉴스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부 텍사스 WTI 네, 가격이 지금 2%, 어제 4% 올랐는데 오늘 2%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중동 긴장감이 있는데, 중동 전쟁한다고 하더니 했어요? 네. 저거 있더만 이스라엘 쪽에다가 미사일 발사한 헤즈볼라인가 발사했는데,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다에 떨어졌다, 관계없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자존심상 우리는 공격했어! 네,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는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는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곳에 떨어졌어. 아무 피해 없는데? 네, 그러면서 전면전은 하지 않을 것. 왜 이런 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냐고. 왜? 이 정치라는 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이 다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야. 진짜 얘네들, 너무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가 좀 평안해지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분도 돈도 많이 벌겠죠. 네.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네, 중동 긴장감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기름이 넘쳐난다. 네.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재고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유가가 좀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GM사에서 전기차 SUV 21,000대가량 리콜했다는 거, 네. 요거는 어떤 차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같은 때, 그죠? 전기차 리콜, 이거 굉장히 민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 악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폭스바겐, 네. 차세대 전기차 ID.4? 네. 아무튼 이거를 2030년 초로 연기하겠다. 2030년이면 되게 멀리 있습니다. 네. 2030년이면,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와우, 네. 지금부터 그냥 이번 연도는 끝났다 치고요. 5년 후잖아. 5년 후. 5년 후니까 그렇죠.
엄청납니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그 출시, 신제품, 이런 것들이 자꾸 뒤로 미뤄진다는 거. 이 이것이 뒤로 미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네,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뒤로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내용은 네, 더 큰 차량을 즉시 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30년초로 연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잘 안 팔리니까요. 중요한 건 잘 안 팔리니까 좀 더 잘 팔리는 거, 조금 더 네,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 이게 다양하게 플랫폼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요건 뭐야? 되게 궁금한데, 화웨이,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AI 칩을 곧 출시하겠다. AI 칩에 대한 경쟁은 이렇게 센 겁니다. 근데 화웨이가 네, HBM이 없이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AI 칩을 출시한다. 이게 될까? 네, 이게 되겠습니까? 네, 최신 프로세서인 어센드 910C 뭐 해서 있는데 글쎄 엔비디아의 HTB에 비견될 만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시가 돼 봐야지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필적을 하려면 이 H100에 필적을 하려면 HBM3E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구입할 거냐 말이지. 네. 지금은 이쪽에 이제 판매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없이 어떻게 구입하겠지? 네. HBM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아니면 없는데요. 네. 이거 없으면 구동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 칩을 만들어서 HBM 없이 하려면 D램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 CXL 같은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돼서는, 네, 이 성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그렇잖아요. 네, 뭐, 가장 빠른 자동차, 뭐, 아니면 비싼 자동차 이거 만들 수도 있지만,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거. 그 외관이라든지 이런 멋있는 그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BMW에 또는 벤츠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그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네, 글쎄요. 예. 말일 뻥인지 진짜인지 또 AI 칩을 뭘로 만들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이거 AI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전기차가 근데 일단 악재가 좀 있어서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튀어나오죠. 지금 뭐 화재 건도 있었고 그래서 전기차 쪽을 자꾸 누르고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오를 것 같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네, 이 전기차 쪽에 대한 그런 그 악재성 움직임들이 요게 지금 아까 보니까 에코프로 얘기도 있던데 네, 에코프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대장주했었던 종목군들을 계속 떨궈버리는 상황이죠. 네, 이건 뭐 액면 분할했었던 종목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네,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지는 액면 분할 실시 이후에, 네, 근데 얘는 고점 대비하면은 지금 반토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3분의 1 토막이죠. 3분의 1 토막 고점 대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평가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간 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분위기 몰고 가고 이런 유튜버들은 안 돼요. 네, 그죠? 네, 진실을 볼 수 있게끔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이지.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 네, 뭐, 한 얘기도 있다. 그래서 뭐,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 모두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유동성 공급이나 등등등 통해서 호재성 재료로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네, 호재성 재료로 잡혀 있는 것 뿐이지, 네,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네, 이 전기차, 쪽에 대장이었던 주식이었다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올라갈 수도 있죠. 또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국산 배터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좋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쪽에서의 반사 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리는 것은 반도체 당연히 상승하겠죠.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가고요. 자동차도 같이 상승해 주는 거.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전차 쪽만 움직였어야 되는데 전기차가 원래는 수급으로 들어가지 안 되잖아. 그 반대편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적군은 누구예요?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와 조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 같은 경우야 뭐 쭉 추세를 이어갔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겠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또는 그 다른 이유로 단기적 급등해 놓고 나서 변화가 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이제 떨구기 위해서 수급의 이동을 다르게 움직여줄 수도 있겠죠. 또는 시장을 어느 수준 위쪽으로 갑자기 올려버리기 위해서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가 안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반도체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차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만 걔네 둘이서 손잡고 갈 수도 있겠죠. 원래는 전차인데 전전이 되는 건가? 오늘 자동차도, 근데 자동차는 뭐, 원래부터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다음 아까 웃기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얘기가 어디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 비중을 크게 줄였대요. 여기 있네, 여기. 국민연금 반차 비중 줄였다. 나 반차 비중 줄였다 얘기 들었을 때 딱 알아먹었죠. 반도체와 자동차 비중을 줄였다. 자, 근데 이것도 뉴스가 참 애매하다. 하이닉스 0.49, 현대차 0.45 축소했다. 우리가 0.5% 비중 줄였다고 해서 비중 줄였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반도체,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를 대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어. 근데, 하이닉스 0.5, 현대차 0.5% 축소했다고 해서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축소와 자동차 판매 둔화 전망이 나오죠. 밸류업 종목으로 바꿨다. 밸류업은 그래서 얼마나 샀냐? 한번 보자. 얼마나 샀냐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의 투자 종목 지분율 변동 상황. 하이닉스 0.49, 현대차 0.45, 기아 0.56, 삼성물산 0.34, LG생건 0.15. 증권주들을 올린 거네요. 증권주. 증권주. 이거 밸류업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증권주 쪽 비중을 올렸다. 얘들 올라갈 때 그래도 1% 이상씩 올라갔네요. 아이고. 보유 비중을 7.9에서 7.4로 좀 낮췄다. 삼성전자는요? 얘기 없네. 원래부터 안 샀던 건가요? 증권주로 옮겨갔다. 아유, 이거, 방향이, 물론 이제 밸류업 쪽으로 더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왜냐면,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금을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는 금융주 섹터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금리가 더 많이 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등등등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게 AI나 자동차를 축소하고 글로 넘어간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걸로 비중을 이렇게 줄였다고 한다면은, 연기금은, 뭐 원래부터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운영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치 AI 때문에 뭐 자동차 때문에 뭐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뭐 크게 팔아먹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 그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이렇게 포지션이 변화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보여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뉴스가, 화장품주, 화장품주 실적에 주가 우르르, 요즘에 화장품이 안 좋아. 그죠? 화장품주가 안 좋습니다. 실적이 뭐 북미 쪽 해가지고 뭐 좋아요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이유가 다 떨어져 붙어가지고요.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올라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주가 올려놓고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냐 아니냐 이것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로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그 예전에 형성된 그 최저점 지지 때 그런 자리를 일단 지켜주고는 있는데 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올려놓고 홀랑 팔아먹고 개인들 와장창 물려있을 때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다시 올리려는 속셈인지 아니면 진짜로 끝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은 네 솔직히 끝날 일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뭐 꾸안꾸? 네, 꾸미지 않게 꾸민다? 뭐, 그런데, 꾸미지 않게 꾸밀 거면 뭐 달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뭐, 꾸안꾸인가 뭐, 네, 꾸?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한다는데, 뭐, 꾸안꾸든 뭐, 네, 뭐, 꾸꾸건 간에, 화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분위기는 일단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특별하게 나쁜 거 없고 예상했던 대로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성투자 시황만 들으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점쟁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아, 내일 비가 오겠구나. 점쟁이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슈퍼컴퓨터가 구름의 방향을 해가지고, 비가 올 겁니다. 네. 결과물은 같지만, 신뢰도는 훨씬 더 우리가 분석을 통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표 분석이나 시장 분석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내일 쉬는 날이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쾅 떠서 시작하면 또 그냥 얼라리오 하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네, 아시죠? 네, 그냥 올라가도 좋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가려면 오늘 오후나, 아니면은 그냥 휴일 넘겨서, 네, 이번 주말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음 주 정도 시점이 되면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은 특별한 거 없이 쭉쭉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변수는 계속 나오겠죠. 많이 오르게 되면 좀 누르고 하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아침에는 서두를 이유 없고요. 오늘 낮에 장중 시황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